시민을 사회 서비스를 시민을 사회 서비스를 네, 다음으로는 오늘 토론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올해로 개원 4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제4회 세종복지 프로그램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축하를 해주시기 위해서 세종시 최민호 시장님과 시의회 임채성 의장님,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조상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장 최민호입니다. 축사에 앞서서 우리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의 출범 4주년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늘 출범 4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종복지 프로그램 개최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명희 사회서비스 원장님, 그리고 중앙사회서비스 조상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근 대전 충남에서 원장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가 초저출산 시대 사회 서비스 대응 전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따끈따끈한 신임 의장입니다. 오늘 7월 9일이잖아요. 7월 1일부터 의장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서 시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오셨는데요. 이순열 전 의장님도 저출산 극복에 관심이 많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의회 운영을 또 책임지시는 김영현 운영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4주년 생일, 또 세종복지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님, 아까 너무나 감동적인 인사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 많이 또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따끈따끈한 신임 의장이 되신 임채성 의장님의 다자녀 이야기와 또 따뜻한 인사 말씀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늘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을 응원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첫 번째 발표는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인수 부연구위원입니다. 박사님께서는 세종시 인구 분석과 지역의 저출산 대책 방향성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세종시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국적인 어떤 초저출산 특성과 이제 무관하지 않은 그런 지역으로 조금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록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출산율이라든가 출산력이 그렇게 낮지 않은 그런 경향은 나타나지만, 그래도 이제 지속적으로 집계적인 어떤 출산력 지표가 점차 이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서. 다음 두 번째 발표는 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의 권다운 박사님께서 출산 육아의 새로운 지평, 사회서비스 적용 방안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숫자 이면에 있는 개개인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저는 거기에 좀 더 중점을 맞춰 보았습니다.
한국이 단기간 내에 급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룬 것과 대조적으로 삶의 질에 있어서는 세계 순위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목했던 부분이 바로 공동체, 환경,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과도 연관된 남녀의 육아 참여 현황 이런 것들이어서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원장 김명희입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올해로 개원 4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제4회 세종복지 포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축하를 해주시기 위해서 세종시 최민호 시장님과 시의회 임채성 의장님,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조상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원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살펴주고 계시는 우리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고맙습니다. 특히 대전 세종 충청권 사회서비스 협력과 파트너부 동반자인 대전 충남 충북 원장님 고맙습니다. 또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거점기관으로 나아가는데 상호 협력해주고 계시는 우리 공공기관의 공공기관장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우리 원이 성장 발전하시도록 도움을 주고 계신 이사님과 자문위원님, 또 학계 관련 기관, 사회복지시설기관 간사님님, 또 각계 전문가님들 모두 한자리 해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포럼은 인구 위기 속에서 일하면서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그런 환경 조성을 위한 세종시의 저출산 시대의 사회 서비스 대응 전략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23년도 세종시 합계 출산율은 0.97명이었습니다. 전국 평균의 0.79보다는 다소 높다고는 하지만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이미 장벽을 진입해서 지속적으로 세종시 인구도 자연 감소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5월 9일 대통령께서는 저출산 현상의 심화를 국가 비상사태로 명명하시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목표로 출산율 제고 정책에 대한 혁신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 원은 자치단체와 민간사회복지기관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복지정책 허브로서 세종시 인구 문제 해결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세종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하고 올해는 세종시의 저출산 분석과 대응 전략 연구와 사회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이라는 정책의 흐름 속에서 우리 원을 비롯한 모든 주체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의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출산 기조로부터의 반등을 위한 해법을 찾는 전 사회적으로 역량 결집이 절실한 필요한 시점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와 기업, 학계와 언론, 정책 대상자인 시민을 포함한 우리 사회 모두가 이제는 함께 나서야 하겠습니다. 꽃이 피려면 따뜻한 바람이 필요하듯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세종시의 인구 분석과 지역의 저출산 대책의 방향성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사회 서비스에 대해 적용 방안을 파악하는 데 오늘은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저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관계자분들의 요구에 감사를 드리며 장마 기간이지만 모든 분들께 건강과 안전한 삶을 위해서 함께 즐기며 함께 행복한 여름을 마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장 최민호입니다. 축사에 앞서서 우리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의 출범 4주년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늘 출범 4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종복지포럼 개최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명희 사회서비스 원장님, 그리고 중앙사회서원장 조상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근 대전 충남에서비스 원장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가 초저출산 시대 사회서비스 대응 전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는 시각이 있어서 저는 작년에 제가 그 매일경제라고 하는 고정 칼럼이 있었는데요. 칼럼에 이런 말을 쓴 적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국가의 3요소라는 것을 배웠는데,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가 첫째는 영토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주권이고, 세 번째가 국민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세 요소가 갖추어져야만 국가인데, 이 세 요소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거나 훼손되면 온 국가가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영토가 침범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주권이 침해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독립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 세 번째 요소인 국민이 무너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조용합니다. 국가의 3요소 중에서 한 축을 이루는 국민이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정말 최대의 문제일 텐데, 이 문제를 그냥 지방에만 맡기고 그리고 개인에만 맡기는 일인가? 이것은 국가가 나서야 할 때가 됐다라는 내용이 제 칼럼의 내용이었습니다. 금년 5월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 저는 너무도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이 줄어들고 있는데, 국가가 존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것이 비상사태가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그런데 앞에 두 요소와 우리 국민이라는 세 번째 요소가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냐면, 주권과 영토를 침범당했다는 것은 외적으로부터의 침해인 것입니다. 근데 저출생 문제는 우리 국민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다른 외국이 우리 국민들을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생산하지 않는 것이 내부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 국민 각자 개개인의 문제예요. 국가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국가가 정부인가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라는 것은 온 국민이 지탱해야 할 우리가 존재체죠. 그렇다면 우리 온 국민이 나서야 되는데, 국민 중에 누구는 안 낳고 누구는 낳게 하자, 그 자체조차도 좀 굉장히 딜레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들한테 아이를 낳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정부 혼자 나설 일이 아니고 우리 국민 개개인이 이 문제를 같이 인식하고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고 안 낳고의 문제를 정말 그거야말로 자존의 문제인데, 그걸 정부가 나라고 해서 낳고, 돈을 준다고 해서 낳고, 환경을 구성해 주니까 낳고, 그리고선 안 낳고, 이런 문제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세종시는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그래도 출산율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로 그동안 출산 1을 유지해 왔습니다만, 최근에는 그거마저도 무너지고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세종시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결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저한테 물어보곤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답이 뻔합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어서 우리 세종시가 특별히 출산율이 많아졌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비결을 전국 자치단체에 전파하고 또 확산시키는데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사실 비결이라는 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세종시의 젊은 연령층의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가장 출산율이 높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우리 학자분들이시나 전문가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이고요. 이스라엘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출산율이 3.1 정도 됩니다. 아이가 5, 6 되는 것은 보통의 가정이라고들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왜 그렇게 출산율이 높은가라고 할 때 2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첫째는 그 사회 자체에서 아이를 낳는 게 미덕이라는 유태 사회의 문화와 함께 절박함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에 둘러싸여 있어서 인구 자체가 인구와의 비교 우위가 바로 그 나라를 존립시키는 힘의 원천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병력이 줄어들 테고 병력이 줄어들면 주변 국가한테 침범을 당해서 망할 것인데 바로 인구야말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랍 국가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똑같습니다. 아랍에서는 우리 국가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아랍 여성의 자궁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국가가 바로 인구를 낳는 문화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거기에 국민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성들이 아이 셋을 낳지 않는 셋 미만의 아이를 낳는다면 뭔가 따가운 문초 때문에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내가 왜냐면요 라고 설명해야 된다는 분위기로 합니다. 애국심이 없다는 여성으로 낙인 찍혀질까봐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여성과 그 아이를 낳고자 하는 동기가 다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를 낳으면 키부츠라고 하는 우리말로 직장농장이라고 하는 키부츠라고 하는 곳에 맡깁니다. 직장으로 가면서 아이를 맡기고 그리고 직장이 끝날 때 키부츠에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저녁과 잠자리는 가족이 같이 합니다. 이런 문화가 선순환적으로 무르익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높은 출산율을 유지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비결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어쨌든 우리나라가 국민이 없어지면 나라가 소멸하는데 지금 0.78 정도의 출생률로 통계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0년부터 100년 후에는 우리 인구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나지 않아서 한국인의 중자가 없어진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한반도 땅을 한민족이라는 우리 민족이 채우지 않으면 그냥 텅 비워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 국가의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것입니다. 지금도 몰려오고 있습니다. 노동력이나 무슨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아이를 낳는데 우리보다 훨씬 많이 낳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일까요? 생각하면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2가지 궤도를 가지고 투트랙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 문화의 확산입니다. 조건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비용이 어떻고를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은 아이를 낳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행복이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가족이 가장 축복의 원천이라는 사회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번째, 국가가 이제 나설 때가 됐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길러줘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보육원, 그리고 어린이집, 그리고 돌봄센터, 초등학생들 이런 선순환 책을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아이를 맡아 길러주는 체계를 우리가 지금부터 연구를 하고 개발을 시켜야 되고요. 그러한 시스템이나 지원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우리 국민은 우리 국가를 지켜야 된다는 의무와 책임으로 인해 저출산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저는 바로 우리 국가는 우리 국민이 지켜낸다. 우리의 어린이들이 없어지면 노후가 없어집니다. 내 일자리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인구가 줄기 때문에 점차로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멀쩡하게 일자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가 노후가 됐을 때는 불행하게도 일자리도 없어지고 가족도 없는 그런 불행한 노후를 100살까지 먹게 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끔찍한 비극이겠습니까? 조건이나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형이 상학적인 철학과 그리고 내면의 깊은 고찰이 필요하고요. 그걸 사회문화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주는 시스템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된다. 이 두 가지에 내가 병행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나한테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거야. 그렇게 치면 나는 안 낳을 거야. 이런 사고방식, 국민으로서의 사고방식은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복지 포럼을 통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출산 문제는 꼭 단편적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출산, 지원, 육아 문제, 어떤 시스템 문제. 하나의 조각조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해요. 큰 틀에서 사회문화적 확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국가는 어떻게 아이들을 책임질 것인가 라는 그런 깊은 내용들이 고찰되고 또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따끈따끈한 신임 의장입니다. 오늘 7월 9일이잖아요. 7월 1일부터 의장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서 시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오셨는데요. 이순열 전 의장님 또 저출산 극복에 관심이 많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의회 운영을 또 책임지시는 김영현 운영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나영 시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조상미 원장님도 오셨어요. 그래서 세종까지 오셔서 환영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충청권에서 많이 오셨죠. 원장님들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자녀 가정의 아빠예요.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첫째는 초등학교 2학년, 그리고 둘째는 6살, 셋째는 3살. 아직 어리죠? 이렇게 3명 이제 다자녀 가정의 아빠인데, 키울 때는 참 많이 힘들다고도 어른들께서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아이들 같이 이렇게 부대끼고 놀고 뭐 활동하면서 이제 지낼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자는 모습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래도 키울 때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보람을 갖고 잘했다는 생각 들어요. 다자녀 가정 열심히 또 아이들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세종시에도 다양한 정책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다자녀 가정 입학 축하금 지원조례 글씨 없었는데 조례를 제정했었고, 교육청에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도 제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어쨌든 사회 세종복지 포럼이더라고요. 세종복지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저출산 시대의 인구 문제에 대한 인식을 오늘 함께 공유하고 또 사회 서비스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관계자 여러분께, 자리에 함께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인구 구조 변화, 지역 소멸 등 사회 전반이 대전환의 분기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세종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 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지만 작년에는 처음으로 1명 미만인 0.97명의 합계 출산율을 나타내는 등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발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출산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질 높은 정주 여건, 그리고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면 세종시 역시 적정 인구 규모를 갖추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저출산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계, 또 그리고 연구기관, 공공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 해결에 접근해 나가야 합니다. 세종시 의회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육아와 돌봄 관련한 지원을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포럼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실천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중앙사회서비스 원장 조상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4주년 생일, 또 세종복지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님, 아까 너무나 감동적인 인사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 많이 또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따끈따끈한 신임 의장이 되신 임채성 의장님의 다자녀 이야기와 더 따뜻한 인사 말씀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늘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을 응원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 전국에 16개 시도사회서비스원이 있는데요. 우리 대전의 김인식 원장님, 충남 조병훈 원장님, 충북 연병호 원장님, 다른 원장님들 모두를 대표하여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김명희 원장님, 또 직원분들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기 세종사회서비스, 세종시의 또 공공기관장님들과 민간기관 대표님들, 또 현장에 계신 분들도 모두 함께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께 또 반가운 마음을 전합니다. 2019년부터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2019년 4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16개 시도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은 2018년 세종시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2020년에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 출범하였습니다. 세종이 미래다. 세종특별자치의 슬로건처럼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도 시민분들께 사회서비스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저출산 시대의 사회서비스 대응 전략 모색인데요. 저출산 시대의 사회서비스가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많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한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핵심 20대 국정과제입니다. 사회서비스는 온 국민의 삶을 힐하는 서비스이고 사회적 기본법에서도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즉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서비스를, 인간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사회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가 지역에서 물처럼 흐르고 또한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돌봄을 잘 받을 수 있고 또 인간의 존엄을 지니고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초저출산 문제도 시간 문제뿐인 해결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아까 최민호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제도도 있지만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작년 2023년 5월 30일 사회부장 전략회의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으로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한 바 있고요. 얼마 전에 KTV에서도 초저출산 문제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초저출산 문제를 중앙정부에서는 늘봄학교, 이제 2026년에는 전학년으로 도입 확대되고 육아휴직도 확대되고 부모급여도 확대되고
그리고 첫 만남 이용권도 확대됩니다. 저도 두 아이의 엄마인데요. 사실 이런 바람을 낳대라고 그러지만 제가 애를 낳을 때는 어떤 제도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애를 당연히 낳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도 유학을 하고 박사를 따고 교수로 오기까지 애 둘을 기르면서 지금도 많이 스트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지만 아이를 낳으면서 지금까지 제 인생에 저에게 있는 어떤 버든이 저에게 대한 더 책임감 그리고 저를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됐고 남이 줄 수 없는 크나큰 기쁨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또한 국민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이러한 과정의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얘기해 줄 수 있다면 또 공동체 의식도 강화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제도와 또 사람과 기술과 인식이 모두 연계돼서 초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고 사회 서비스도 고도화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사회 서비스 최상위 계획인 제1차 사회 서비스 기본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온 국민이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목표로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 혁신 기반 조성이라는 3대 추진 방향과 9개의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 서비스를 보도하는 양도 대폭 확대하고 질도 높이고 모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혁신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협력할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초저출산 시대의 사회 서비스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4주년 기념 포럼을 통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과 전문성을 모아 사회 서비스가 국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사회 문화적으로 인식도 확산되고 공동체성도 강화돼서 더 초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통합적인 사회 서비스 거점 기관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이 지속 성장하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 그리고 출산율이 가장 높은 세종. 아까 시장님께서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젊은 사람들도 많이 모여있지만 사실 사는 것이 편안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많이 높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세종시에서 배울 점을 찾고 제도적으로 배울 점을 찾고 또 오늘 포럼을 통해 국민들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사회서비스원 임직원분께도 건강과 행복 그리고 늘 축복이 가득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